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을 올해 1,1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본사가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도 지방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신고가 적은 호화 생활자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 검증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종합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차질이 빚어졌던 국적 항공사들의 유럽 노선 운항이 오늘부터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유럽연합은 항공기 운항 금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오늘부터 2만 피트 이상 공역에 대한 운항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주요 20개국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과학기초연구 분야와 관련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문종선입니다. 우리 증시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애플 호재가 우리 증시에도 솔솔 훈풍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피가 1.4% 오르면서 1740선을 훌쩍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1% 정도 오르면서 516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이 문자 보내시는 곳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015-8500-1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받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 관련 종목들을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황 어떤지부터 발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포인트나 오르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오른 1742에서 걸려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712포인트 오르면서 1730에서 출발했습니다. 벌써 오전 중에 1740선 찍었고요. 그 이후 꾸준히 상승폭 늘리면서 지금 현재는 1742에서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600억 원가량, 외국인 2천억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3포인트나 오르면서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어제보다 5포인트 오른 51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513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들이면서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516선에 걸려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개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90억 원, 외국인이 2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환율은 많이 내렸습니다. 1710선이 붕괴됐는데요. 오늘 9원 30점 내린 11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데요.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보합에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강보합에 있고요.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강보합에서 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3%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5%, 하이닉스 역시 5%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3%, LG디스플레이 역시 2%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혼조세인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오늘 1% 크게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 강보합에 있습니다. 포스코 ICT 역시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고요. 태욱은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서와 다음 네오이즈게임즈 모두 보합에서 걸려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 3% 올랐습니다. CJ홈쇼핑 1% 올랐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 업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애플이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증시의 특징 업종을 결정했는데요. 대표적인 수혜주죠. 바로 IT 업종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2% 올랐고요. 하이닉스와 LG이노텍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5% 이상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오늘 1%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3%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빠질 수 없는 애플 실적 발표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프리트가 11% 크게 오른 가운데 멜파스 4% 올랐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디오텍, 바른전자 역시 2% 크게 올랐습니다. 옴니텔도 1% 이상 1%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강세 흐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지 확인해 볼까요? 제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3%, 기아차 역시 3% 올랐습니다. 글로비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1%,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제지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지업종 그동안에 폐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솔재지와 한국재지 1% 크게 올랐고 한솔재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14% 가격 제한폭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아트원재지는 8% 크게 올랐고요. 차이나하오란과 선창산업 모두 4% 크게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물을 꽤 내놓고 있습니다. 3,3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시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와 애플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 영향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현재 국내 증시 업종별 상승에도 정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IT 업종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2%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은행과 금융업종 그리고 보험과 증권업종 쪽으로도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실적 호전은 애플에 들어가는 주요 IT 부품들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업체들의 납품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의 실적 호전은 결국 국내 IT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국내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발 악재가 일단 골드만삭스의 실적 호전에 상당 부분 희석됨에 따라서 오늘 금융업종도 제한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증권업종 상당히 부진한 시세를 나타내 왔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1%대 반등세를 시현하면서 금융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키 맞추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전자전기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괄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1시간 정도면 장이 폐장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될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변수는 결국 현재 형성되고 있는 기술적인 저항대를 이번에 과연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다시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되밀릴 것인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수가 1747포인트까지 장중에 반등한 이후에 재차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제 1747포인트라고 하니 상징적인 지수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작년 9월과 그리고 올해 1월에 형성됐던 이 이중 고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2분기 증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점 돌파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3중 고점 형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IT하고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과연 추가적인 반등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 호전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될 것인지 이 부분도 단기적인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았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부진이 일단 2분기부터는 상당 부분 다시금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약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으로는 일단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둔화되거나 또는 주가 자체도 반등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영향 거래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반대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코스닥 쪽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지금 4거래를 연속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4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매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의 기조적인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많은 종목들의 상장 폐지와 그리고 불안전 공시, 더불어 실적 악화라든지 또는 영업이익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버블 논쟁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IT 업종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의 특징이 결국 IT와 자동차 부품주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현재 그 업종 모멘텀 자체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 코스닥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할수록 투자 심리 역시 현 지수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도 아직까지 지수 상승을 주도할 만큼 큰 규모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 탄력은 일단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과 업종별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모멘텀이 유가증권 시장 쪽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 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쪽도 코스피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면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장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애플의 실적이 우리 IT주들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고 있고요. 장 초반의 상승세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번 실적 시즌은 사실 예상된 호재로 여겼었는데 기대치보다 더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골드만삭스 돌발 악재만 제외한다면 4월 장세에는 큰 문제 없이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 시즌에 힘입은 그런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부문의 미국 쪽 소식에서 이제 금융 부문 쪽이 계속 시끄럽기 때문에 그쪽 소식을 돌아보면은 악재로 등장했었던 골드만삭스 문제가 이제 대형은행 전체적으로 분식회계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오바마 정부의 금융권 개혁은 또 한 발 더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식회계의 부분이 미국 경제에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또 손꼽혔던 이슈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거론하는 문제죠. 과연 금융권이 부실을 다 털고 진짜 위기를 극복했느냐의 논란이죠. 지난 2009년 위기 대처 방안을 강구하면서 FRB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형 투자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공공연한 불안 요인까지도 이제 들춰내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결지어 좀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이제 금융 부문이 그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상황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의 포인트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듯이 애플의 실적 발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좀 독특한 흐름이죠.
한국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고 있는데 애플 실적은 사실 그 주가 흐름이 이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케 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주가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기록하던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주가가 실적을 선반영하는 모습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애플의 실적을 살펴보면 글로벌 IT 수요가 아직까지 좀 탄탄하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대형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당장 내일 계획이 되어 있죠. 실적 시즌 7분 능선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군요. 예,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호재도 중간 정도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맥도널드, 퀄컴, 웰스파고 같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다우 편입 종목에서는 보잉하고 아멕스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우 편입 종목 30개 종목 중에서 절반 정도가 실적 발표하는 셈이죠. 한국의 경우도 내일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큰 대형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제 실적 발표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타나는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의 강세, 또 특히 이제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LED 기업, 삼성전기나 LG노텍, 주가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면 실적도 어느 정도일지 대강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은 4월 초에 경험했듯이 삼성전자나 신세계나 대한항공 같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오히려 박스권으로 접어드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 실적 시즌의 효과가 마무리되는 금주 후반부하고 길게 보면 이제 다음 주 초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거나 기간 조정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미국도 인텔, 시티그룹이 이제 고점 기록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섰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의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경우도 완전한 하락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알코아나 구글 같이 예상에 부합이 돼도 주가는 더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일정 기간 또 일정 폭 조정을 받는 모습은 공통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플이 시간 외에서는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정규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좀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일단은 실적 시즌 이후에는 조정을 좀 받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원동력을 또 찾아야 되겠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미국 경제 지표 이제부터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경제 지표 발표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모두 일정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실적에 이제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밤 일정이 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나 또 주택 관련한 지표 또 27일부터는 소비자 신뢰지수를 포함해서 소비지표, 또 28일에는 FOMC 회의까지 내일 밤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경제지표가 줄줄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주로 주택과 소비 관련한 지표인데요. 그동안의 개선 흐름을 보여왔고 또 기대되는 지표입니다. 향후에 장세에 이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민간 경기 지표들이 호전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게다가 이제 지수가 또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까지 나타났었던 흐름에서 보면 소비 지표가 예상 외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 지표의 경우는 개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정부의 지원이 마무리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중반부 넘어서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갈 것이고요. 경제 지표가 악재로 작용할 상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흐름이나 주도 업종 쪽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실적 시즌이 후반부로 들어서는 상황에선 단기적인 접근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기적인 병행이라는 결국 내일 이후 실적 발표되면서 강세 보이는 주가에 대해서 이익 실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번 정도 쉬어갈 시간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호전주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향후 전망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단기적으로 또 일부 이익 실현 이후에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되고 1분기 국내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지금까지 이슈 살펴봤고요. 수급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차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2,2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이 단기적인 포지션 변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 매수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 어떤지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이제 이틀 전에 하락분을 이제 다 회복하면서 이제 종합지수가 이제 1,740포인트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지수 하락 시에 보여줬던 이제 견조한 수급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21선 지수의 그 추세선의 하락 이탈 방어가 오늘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들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하방 경직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소 쪽에서 2,260억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770억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3,6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똑같은 구조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310억의 순매수, 개인이 430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97억의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기가 좀 몰리고 있거든요. 대한생명, LG텔레콤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수급별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 여전히 매도 쪽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매수 확대되면은 그런 쪽으로의 순매수가 이제 집중해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은 저번 달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눌림목 조정 자체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즈음을 해서 미국 시장도 이제 그 실적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 금액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제 기아차가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오늘 3%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67만 3천 주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 순인데요. 3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 3%대의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LG노텍과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대한생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LG이노텍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전망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순매도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제가 삼성화재를 갖다가 추천을 한번 드렸다가 지금 손절 라인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SK 그리고 한국타이어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일에 강한 상승세에 의한 하나의 눌림목 조정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전망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쪽 움직임인데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전자와 중공업, 조선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순으로 금액 순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대우조선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오늘 기관 쪽에서 50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30만 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매도하는 종목입니다.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 개념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기관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제일모직을 좀 많이 팔고 있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오늘 뭐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는 4만 1,000주 금액상으로는 약 한 4, 5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에너지 순으로 지금 순매도를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으로는 LG화학과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KT, NC소프트를 동시 순매수 확대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의 오늘 상승률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핵심이 돼서 종합지수를 현재 27포인트까지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그런 강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살펴보면 환율이라든지 해외 긴축 문제라든지 참 여러 가지 호황제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일단은 실적을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관심 있을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지금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 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실적 호전 종목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실적에 기반을 둔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LG노텍, LG화학, 대한생명과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내일도 똑같이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지수를 오버할 수 있는 강한 종목들로 한번 오늘 구성을 좀 해봤고요. 이러한 종목들 내일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 쉬어가는 코너가 있는 종목들은 제외하고요. 내일도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종목들을 이름을 살펴보니까 현대모비스, LG니노텍, LG화학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꼽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을 한번 노려볼까요? 자, 이제 반도체 쪽이죠. 하이닉스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에서의 적절한 조정과 지수가 견조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의 선반영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거쳤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자체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분, 전기전자 쪽에서의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28,600원 정도 형성이 되는데 27,500원까지의 박스권을 보고 분할 매수를 현재가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상 좀 오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3만 원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상향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3만 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적으로 목표가를 또 제시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 한번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한번 살펴봤었죠. 삼성 SDI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의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오늘 십자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에 강했던 부분만큼 오늘 단기적으로 이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또 이 강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종목 교체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소폭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내일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발굴의 히어로죠. 이 백룡승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그 SFA라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물류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그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상승 트렌드에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그 최근에 매물권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삼성이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아몰레드 관련해서 올해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의 그런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SFA도 그런 관련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사모으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사들이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통신 관련주 중에 KT의 흐름이 최근에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급등주라기보다는 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를 상승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그동안 KT는 성장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스마트폰의 그 애플 아이폰의 효과와 오늘은 또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펴는 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뭐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KT 같은 종목이 좀 공략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한번 KT를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그 중계기 관련해서 와이브로 중계기 관련해서 영우통신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주가의 모습이 그 21선을 5일선이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인도의 와이브로 시장에 삼성전자가 입찰에 수주에 가담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와이브로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삼성과 관련이 있는 영호통신을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그 조정 흐름을 끝내고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몇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꼽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한 가지 종목을 보신다면 SFA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그 51,000원의 고점 라인을 그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그 시세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트렌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요. 5만 원의 지지 라인을 일단은 5일선 부근의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보시고요. 뭐 현재가인 52,400원 전후에서 한번 모아가 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FA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제 삼영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 좀 아쉽게 장중에 손절가 아래로 좀 내려갔었거든요. 한번 진단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뭐 단기적인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요. 전일 장중에 그 박스권 돌파 흐름이 일어났었고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요. 차익 매물에 눌리면서 그 14,60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좀 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14,000원을 장중에 깨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뭐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14,000원을 깨긴 했지만 큰 폭으로 밀리지 않았고 1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유지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3, 4일 정도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오히려 그 지금 더 이상 14,000원 부근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저점 매수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남기실 곳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 상담 받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예. 반응도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우통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9470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백룡승천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기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뭐 백룡승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실이 이분께서 약간은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영우통신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는 좀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를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천해 주신 분 이름처럼 좀 승천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쪽 관련한 이슈가 뭐냐면 무선 데이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선 데이터 시장이 커질수록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트래픽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선 장비를 증설을 하거나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을 이제 보유한 업체가 이제 영우통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1,300원이라서 지금 우선은 어느 정도, 오늘 정도면 좀 빠져있는 가격대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이제 지지선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우통신 같은 경우는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정고점 전에서 우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인 한 11,500원 선에서 목표가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로는 이제 안정적인 지지선이 많이 무너질 경우, 뭐 60만 원 선, 61선인 가격대로 보면 9,500원 선까지는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영우통신 승천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470님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종목 결코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지고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우통신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신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815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신택 같은 경우 지금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주가를 좀 비교해 보더라도 이분 역시 손실이 약간 있으신데 오늘 그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신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대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 답답한 그 주가 흐름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가격대를 우선 보자고 하면 우선은 사셨던 가격에서 한번 빠져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보일러 그쪽 설비 쪽에서 이제 원자재 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공백기이기 때문에 공백기인 기간에는 우선은 보유 비중이 40%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닥 비중은 웬만하면 그 전체 자산 중에 30% 이내로 갖고 가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신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는 5일선 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급등했을 경우에는 30% 이내로 보유는 줄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15,60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 15,600원 예, 15,600원 선까지 가능하지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지지선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확실히 정하기 힘들지만 지금 지켜보면 4월 5일날 한번 쭉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네. 매물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12,900원 밑에서는 손절가를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12,900원 선을 손절가로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5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비중을 한 30% 정도로 맞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10% 정도 매도를 하면 되겠죠. 15,6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종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했더니 현진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23,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8502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언제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선은 추가로 매수는 가능하되 저점 매수 전략을 펼치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코스닥 그 풍력 관련한 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움직임이 좋게 움직임이 있고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올라갈 때는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오늘 같이 이제 5일선을 타고 갔을 때는 저점 매수, 그러니까 5일선에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점 구간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싼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32,500원 선까지는 우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시세랑 민감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4,600원 선까지는 이 밑에서는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네, 24,600원 선을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32,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좀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보유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까지는 우선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우선은 네.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진 소재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6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습니다. 3년째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뭐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733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예. 지난주에 한국전력이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좀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요.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기다렸으니 3개월만 더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PBR 0.67배 정도, 5년 동안의 최저점입니다. 지금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만 언제 오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쪽에 우선은 모멘텀이 어떠냐면 그 연료비 연동제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이쪽에 중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한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성 모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3개월만 좀 더 기다려 보실 수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수급이 만약에 받쳐준다고 하면 그 사셨던 지금 가격대가 지금 61,000원 선, 61,000원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격대랑은 괴리율은 있지만 이 정도도 수급을 좀 받쳐준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차트대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그 괴리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봤었을 경우는 지금 61,000원 선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세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38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LED 종목으로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종목에선 말이죠. 예. 서울반도체도 한번 살펴보죠. 예. 우선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업황은 계속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들 중에서 코스닥 중에서는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은 시장의 상승 움직임일 때는 계속 끝까지 갖고 계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났었을 때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세일 때는 흐름 한번 크게 한번 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서울반도체 매수를 한번 매수 상태로 보유를 계속 하시기를 바라겠고 정고점 돌파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우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지금 55,500원 선 이상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게다가 매수하신 가격대가 결코 불리한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뭐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살펴봤고요. 그리고 CN 우방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2,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께서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0477님 100% 비중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이 종목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2,715원. 수익이 나신 상태라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역시 뭐 1.1%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도 100%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이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미 사신 거 우선은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테마주기 때문에 차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시세를 강하게 준 다음에 큰 음봉을 밀렸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한 다음에 지지선하고 21선에서 만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이런 차트 같으면 한 번쯤은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은 올 수 있지 않나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 형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시세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큰 시세를 한번 주지는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같이 어차피 100%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우선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 이때 우선은 쭉 밀렸기 때문에 이때 매도 물량이 상당히 지금 포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가격대까지는 만약 폭등한다면 올 수는 있고 이쪽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한 번쯤 여기 시세에서 한 5%에서 6% 이상 올랐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다음부터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아니면 좀 여러 종목 쪽 포트 쪽으로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지금 21선 밑으로 만약 빠졌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100%시기 때문에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을 했을 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2%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또 살펴보니까 0.5% 상승폭이 대거 축소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1선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100% 비중 너무 많습니다. 예, 한번 비중 조절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N 우방랜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이 또 올라왔네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매수 가격이 6만 원에 비중은 30% 비중을 현재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지금 가격대가 58,100원. 그게 그렇게 크게 변동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삼성물산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설주들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는 움직임이고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뭐 건설 경기가 또 어느 정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작용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지금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적절한 비중으로 갖고 가시기 때문에 포트상에서는 지금 시황이 안 좋은 거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이내로 비중을 갖고 가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외 쪽 시장은 좋기 때문에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63,2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56,100원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좋은 종목 쪽으로 좀 대형주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구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988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은 한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구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득이 있으시네요. 2,155원. 그런데 오늘 8.6%라 좀 밀리고 있거든요. 좀 변동성이 크네요. 우선은 오늘 밀린 이유는 단기적인 급등세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면 이구산업이 지금 국내 동판업체 2위 업체로서 지금 이쪽이 어디 쪽에 들어가냐면 자동차, 그다음 전기전자, 반도체 즉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는 그 대장주들 두 곳에 그런 납품을 한다기 때문에 상승세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목표가 최고가를 보셨었으면 지금 이수익률이 아마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수익률까지는 우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도 한번 그 전에 최고
가격이 한 3,600원 선까지도 한번 다시금 노려보실만 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음봉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구산업 일단은 비중 조절도 상당히 괜찮고요. 예, 지금 예.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이득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일 음봉이 뜬다면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추후에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미 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예, 예.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지. 네.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이요. 예. 증권주가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지금 우선은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권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시장의 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쯤 크게 줬다가 또 골드만삭스 이제 사건 이후로 한 번쯤 밀렸고 또 다시금 오늘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오를 때는 다들 증권주를 한 번쯤은 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을 한 번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일평균 한 7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을 우선 볼 수가 있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 쪽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우선 증권주들이 우선은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삼성증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WM 또는 뭐 IB 쪽에서 다각화되는 이제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증권주들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평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다각화된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 부분도 지금 관리가 가능하고 또 특히 자산 관리 쪽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 이동제에 대한 수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삼성 금융그룹주들의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한번 시세를 또 강하게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또 가격대도 실적이 좋게 나온 거에 비해서 가격이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동시 효과로 접어들었고 매수 가격대를 뭐 얼마로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매수 가격대는 지금 한 63,400원 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좀 올라서 지금 뭐 한 63,7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선에서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선 한 장기적으로 한 7만 원 선까지는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61,270원 정도 선에서 손절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제너시스템즈. 일단은 좀 주가 흐름이 아쉽게도 좀 손실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손절가를 지금 목전에 좀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너시스템도 한번 살펴보죠.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추천드린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손절 라인이 바로 밑에입니다. 바로 밑에인데 왜 여기를 말씀드렸냐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2,944원인데 여기를 만약에 밀릴 경우에도 그 다음날도 밀릴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 전날은 만약에 종가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시장의 테마가 유무선 통합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최고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는 많이 이쪽을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2,965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뭐 매수 비중 보통 20에서 30% 정도는 편입을 하셔도 좋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미 이 제너시스템즈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뭐 3,100원 선으로 매수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손실을 입으신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뭐 비중이 30% 이내시면 30%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너시스템즈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 오늘 그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이 코스피가 1.5% 가까이 오르면서 이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상황이 괜찮은데 그래도 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장 마감 상황 그리고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